2015학년도 피트 물리추론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 칸은 질량이 M인 물체가 경사각이 30도인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물체 위치 X에 따른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위치에서 물체의 속력은 V0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중력과 속도는 치고 물체 크기 무시하죠. 자, 보기는 기억 X는 D에서 물체의 가속도, D은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디귿 D의 크기, 이 세 가지 중에 옳은 것을 골라야겠죠.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꼭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질량이 M인 물체예요. 질량이 M인 물체. 그 다음에 경사각이 30도인 마찰이 없는 빗면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간단해지죠. 그림 나는 위치 X에 따른 속도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처음 위치에서 V0, 처음 속도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물체의 빗면의 운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빗면을 그리고 경사각이 세타인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물체에 블럭을 하나 놓으면 이 물체는 질량이 M인 물체는 이 블럭의 이 경사면을 따라 블럭이 경사면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경사면에서 지금 방향을 이쪽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이라고 이렇게 놓여 있게 되죠. 왜냐면 속도. 그래서 물체의 방향이 요 X 방향이 여기다 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보면 지금 이쪽 방향 플러스 X고 여기가 플러스 Y 방향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블럭은 어떻게 되느냐,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 물체는 스르르르 내려오게 되죠. 뭐 때문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우리는 항상 뭐 때문에? 중력을 받기 때문에 이 중력 때문에 내려오게 돼서 이 중력을 이렇게 나누죠.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이 빗면의 수평 방향, 빗면의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이 mg라는 힘을 나누죠. 그걸 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 이 중심각이 바로 세타가 되죠. 이건 닮음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요 mg의 요 윗부분은 mg의 사인 세타의 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연직 아래 이렇게 블럭이 이 수평면을 누르는, 빗면을 누르는 힘을 우리가 뭐냐면 mg 코사인 세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쑥 내려올 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마찰이 없기 때문에, 자, 뭐가 밖에 없냐면 mg의 사인 세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방향을 좀 잘 보셔야 될 게, 이쪽 방향이 지금 플러스 x 방향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죠.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그래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되고, 뉴턴 제2법칙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힘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F는 MA에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이 힘 때문에 내려간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질량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g 사인 세타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물체의 힘이 mg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 알았는데,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물체의 운동에서는 얘가 지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V0 속도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 블럭이 올라가는데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냐면 요 아래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g 사인 세타, 여기서 이제 세타가 30도니까 사인 30도의 힘으로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그러면 얘는 위로 올라가서 던져졌는데, V0로 던져졌는데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계속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위치에 따라서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한 D까지 왔을 때 이 물체가 어떻게 해요? 블럭이 정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물체가 정지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되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면서 속도가 감소했다가 D인 지점에서 0이 되고 속도가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이 바꿔서 내려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결국은 이 mg 사인 세타 때문에 이 mg 아래 방향의 힘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는 물체 운동을 기술을 하게 되죠. 가와 나의 그림을 통해서. 자, 그러면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x는 d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0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물체에서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는 마이너스 g 사인 세타였는데 여기서는 세타가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ma인데 그게 마이너스 mg 사인 30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없어지면서 결국 가속도는 마이너스 g에 사인 30이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g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지점, 이 빗면을 따라 어느 지점인 거 간에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다? 항상 똑같아요. 왜냐하면 힘의 방향이나 힘의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도 계속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가속도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 g가 되죠.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니은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그랬어요. 자, 그럼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 얘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는 수직항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니은에서 말하는 수직항력은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그림을 살펴보면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렇게 되죠.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볼게요.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요게 이제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예요. 근데 이 힘의 크기는 누구랑 똑같냐면 요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힘, 요거와 똑같게 되죠. 자, 왜냐? 자, 이 물체가 빗면을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되는데, 자, 이 둘의 힘의 크기는 같죠. 왜냐면 빗면이 물체가 빗면이 뭐가 되죠? 얘가 위에 게 작용이면 아래 게 반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힘의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이죠. 곧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mg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게 바로 결국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돼서 이 빗면이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와 크기가 같게 되죠. 그래서 크기는 여기서 수직항력이 되고, 수직항력의 크기는 mg의 코사인 30이 되죠. 여기서 30도 넣어주니까 그러면 mg의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이 되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은 mg이다. 그러면 이 값이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기역과 니은을 이제 풀었고, 그 다음에 디귿은 뭐가 되냐면요. 자, 디귿은 지금 D의 길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D의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는 등가속도 운동의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초속도, V제로가 초속도예요. 주어졌고, 그 다음에 D는 이동거리죠. 어떤 이동거리냐면 V0 나중 속도가, 최종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 나중 속도 나중 속도가 0이 되는 그 이동거리가 D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면 위에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G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 세 개, 네 개 나와 있는 식으로 D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로 계산할 수 있는 식이 등가속도 운동의 식이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 대한 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분의 1 G 그 다음에 S 이동거리 D가 되죠. 그 다음에 나중 속도는 0가 되고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2분의 1, 2가 없어지면서 여기서 D는 G분의 V 제로의 제곱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D는 2G분의 V0의 제곱이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리게 되죠. 그럼 맞는 건 니은만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요. 비교적 고등학교 수준의 쉬운 물리 문제가 나왔으나 문제를 잘 분석해서 해석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